자, 이번에는 그 수동 또는 능동 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리모트 센싱 장비가 즉 위성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그 탑재해서 촬영이 일어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탐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작동 방식에 의해서 하나는 수동적인 거고요. 하나는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것, 패시브 센서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그 센서를 얘기하는 거냐면 에너지원을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원격 탐사하는 거를, 즉 앞에서 늘 많이 얘기해 왔듯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는 태양이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소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수동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가시 파장대처럼 반사되거나 또는 열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아니라 열은 지구에 흡수됐다가 그 열이 다시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통 emission이라는 단어, 방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반사나 방출돼 나오는 그런 에너지, 태양 때문에 그 기인된 거죠. 그런 거를 측정합니다. 이런 그 수동 센서는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낮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낮에 태양이 있으니까 밤에는 태양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수동 그 센서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그겁니다. 반사된 에너지는 태양이 지구를 조명하는 시간 동안에만 존재하고 밤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반사 에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한 후에 가시 파장 때는 반사되지만 그 thermal infrared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데피는 데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뜻해진 지구가 밤에 그 따뜻함을 또 방출해 내겠죠. 즉 자연적인 방출 에너지, 대표적인 게 그 thermal infrared 열 적외선인데요. 이 친구들이 기록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은, 충분한 에너지만 제공된다면 밤이나 낮이나 사실 다 촬영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수동 센서는 주로 낮에 촬영만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그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능동 센서는 어떤 걸까요? 액티브 센서인데, 즉 조명해 볼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이, 태양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에너지를 쏘고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 도식화된 그림을 한번 보면 지구 위에 위성이 떠 있는데 그 화살표로 지금 그 두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즉 지구 표면에다 에너지를 쏘고 그 에너지가 튀겨 나오는 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를 액티브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센서들은요, 조사할 대상을 향해서 그 복사, 레디에이션을 쭉 뿜어내고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복사선을 감지해서 센서에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시간이나 또는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낮에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측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능동 센서는 모든 파장대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이런 능동 센서는 주로 마이크로웨이브 그 파장대역처럼 태양에선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파장, 우리가 앞부분에 잠깐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 아까 리뷰했던 내용처럼 그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그 파장대역과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그 이 그래프를 기억하실 겁니다. 즉 이 태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모든 파장대가 균질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즉 그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부분 일부분, 그리고 가시 영역 일부분, 그리고 적외선 일부분, 마이크로웨이브 파는 나오지는 않아요. 거기선. 그렇지만은 그 마이크로웨이브 파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이런 능동 센서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태양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파장을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능동 시스템은 대상을 적절히 조명해 볼 정도의 충분한 그 많은 에너지를 사실 요구하겠죠. 사실 빛하고 달리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는 좀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파장대역은 능동 센서를 사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 두 가지인데 레이저 플루오 센서라는 것이 플루오로 센서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합성 개구 레이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좀 더 그 굉장히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이거는 그 synthetic aperture radar라는 그 원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레이더라는 용어 있죠. 레이더.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레이더 장비가 점점점 그 개선이 돼서 지금은 레이더로 그 2차원 이미지를 아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보통 우리가 그 약자로는 S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Synthetic Aperture Radar의 약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합성 개구 레이더라 그래서 즉 지구 표면을 영상화할 때 쓰는 레이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능동 센서예요. 이런 레이더 장비의 작동 방식은 또 약간 그 가시 영역 그런 파장대의 센서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챕터에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리모트 센싱 그 센서를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그 영상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용어를 좀 확실하게 해 놓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를 영상화 시키는데 보통 우리는 사진적으로 감지하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진적으로는 그 카메라 필름을 써서 촬영하는 걸 사진적인 감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자적인 거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그 장비에 그 탑재되는 디지털 카메라 방식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촬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느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에너지의 변화가 감지와 기록될 때 어디에 기록되냐면 필름에 기록이 돼요. 근데 그게 필름 보통 감광성 필름이죠. 즉 빛에 민감한 필름입니다. 그리고 그 필름 표면에서의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그 에너지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밝기값이 그렇게 측정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에 사진은 사진 필름에 감지되고 그 기록된 이미지는 명시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밝기값으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실은 이 그 사진 영상은 캐나다 오타와시의 일부분인데 가시 영역, 스펙트럼의 가시 영역에서 촬영된 흑백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흑백 사진이 바로 스펙트럼의 가시 영역을 흑백으로 촬영하는 게 똑같은 그 의미예요. 보통 이런 그 흑백 사진의 경우에는요, 파장대를 어디를 많이 측정하냐면 사실은 0.3부터 0.9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파장대역을 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0.7까지가 가시인데 0.9 마이크로미터까지를 측정한다는 얘기 뭐예요? 약간의 적외선, 그죠? 그 리프렉티드 그 인프라레드를 어느 정도는 좀 측정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모트 센싱 목적의 사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용어를 하나 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지라고 얘기할 때요, 이런 이미지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를 감지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된 파장 또는 원격 감지 장치에 관계없이 임의의 회화적인 표현된 거는 다 이미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즉 뭐 그게 어떤 파장에 측정했든지 사진기로 했든지 디지털로 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영상 그러니까 그림처럼 표현되어 있으면 그건 이미지인데, 즉 모든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미지가 사진은 아닌 거예요. 사진은 그 필름을 사용해서 촬영한 이미지만을 사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 이미지라는 용어와 사진 용어를 구분을 좀 할 줄을 알아야 되고요. 보통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픽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그 화소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화상을 세분화한 다음에 그 세분화된 그 영역의 밝기값, 휘도를 어떻게 디지털 숫자로
우리가 표시하면 그게 바로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사진일 겁니다. 아마 지금 사실 보고 있는 그 강의 노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진들은 사실은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어서 지금 여기 안에 소위 문서 안에 포함된 거죠. 즉 디지털 형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각각의 영역을 밝기 값을 숫자로 바꾸어서 그것을 그레이스케일로 표현한 것이 보통 디지털 소위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사진은 보통 이런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스캔돼서 상대적 밝기 값을 디지털 번호로 할당한 후에 그리고 픽셀 안에다가 우리가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전자기 에너지를 기록하는 센서는 근데 사진과 달리 소위 디지털 방식의 그런 감지 장치죠. 전자기 에너지를 기록하는 센서는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 형식의 숫자로 측정을 합니다. 즉 밝기 값을 필름에 넣어서 그걸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측정될 때 밝기 값을 디지털 단위로 바꾸어서 기록을 하는 게 소위 전자기 에너지를 기록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상은 그냥 디지털 카메라가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식적이거나 또는 디지털이거나 간에 원격 탐사 데이터를 나타내거나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들은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상호 호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림으로 표현되건 아니면은 숫자로 표현되건 지금 오른쪽 상단에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사진 이미지인데 좌측에는 색으로 표시한 거고 밝기값, 오른쪽은 숫자로 표시했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물리적인 밝기값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호환돼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파장이나 색상의 매우 좁은 대역만 볼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왜냐하면 센서가 작동되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만 볼 수 있고 초록색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병적으로 해석해서 색맹이라고 부르죠, 그죠? 어떤 특정 색깔을 못 본다든지 특정 색깔만 본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구 표면을 내려다보는 그런 센서들의 작동 방식이 그래요. 특정한 파장대만 봐요, 사실은. 즉 그렇지만은 그거를 여러 개를 볼 뿐이지 하나하나는 해당하는 파장대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파장대역, 우리가 관측해서 기록하는 특정한 파장대역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밴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빨간 채널 또는 그린 채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빨간색 파장대역만 측정한 데이터를 우리가 밴드 또는 채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단일 채널 디스플레이와 멀티 채널 디스플레이 방식이 우리가 혼용돼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단일 채널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특정한 하나의 채널 값만 살펴보는 거예요. 표시해 보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처럼 그냥 흑백 영상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단일 채널에 찍혀진 영상을 우리가 이미지로 표현하다 보면 흑백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회색 음영으로 보통 나타내는 거죠. 근데 멀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하나하나의 픽셀마다 다양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할 방법은 흑백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때 보통 우리가 컬러로 우리가 보통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컬러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멀티 채널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채널을 다 보지는 못해요. 사실은 3개의 채널만 골라내서 섞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는 빨강색, 하나는 그린색, 하나는 블루로 해가지고서 섞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컬러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쪽에는 단일 채널을 디스플레이한 영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일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3개의 채널을
그 합쳐서 멀티 채널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즉 칼라로 우리가 그 보여주는 방식을 우리가 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센싱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단일 채널만 그 디스플레이에서 관측하기도 하고요, 멀티 채널로 우리가 그 해석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활용 방법은 또 자세하게 또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그 조금 더 자세한 그런 그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사진 필름 같은 경우는요, 매우 뛰어난 공간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긴 있어요. 거의 다 지금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소위 사진 필름 표면에 그 묻혀져 있는 할로겐화 분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광 물질이에요. 사실은 이런 그 감광 물질은 분자 단위로 그 빛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밝기 값의 그러한 그 해상도를 분자 단위로 그 필름에 있는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스펙트럼 또는 그 복사의 특성을 얘기를 할 때는 디지털 센서가 훨씬 더 섬세한 스펙트럼 대역, 보통 심지어는 스펙트럼 핑거프린터라고 얘기하는데 지문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것의 그 소위 파장 대역마다 심지어는 수천 개, 또 그러니까 그 세기도 수천 개의 밝기 수준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사진 필름에서 훨씬 더 그 앞선 장점을 갖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사진 필름은 공간 해상도 정도만 좋은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사실은 그 주제가 해상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자세하게 살펴볼 거지만, 그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펙트럼 해상도나 또는 그 복사 해상도, 즉 밝기 값의 그런 그 종류 또는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진보다 그 디지털 그러한 그 센서가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퀴즈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원격 탐사 자료를 이용해서 여름에 그 숲에 낙엽수와 그리고 침엽수의 그 서로 다른 그 종류의 나무들이죠. 그것을 서로 그 매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어디가 낙엽수가 있고 어디에 침엽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낙엽수 같은 경우에는 단풍나무, 자작나무 그런 것들이고요. 침엽수는 소나무나 또는 전나무 또는 가문비나무 등등 그런 나무들이 그 소위 침엽수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지만 여름에는 지금 그 계절이 여름인 거예요. 여름에는 단풍나무든 아니든 간에 색깔이 다 파래요. 그죠? 다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풍이 들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뭇잎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고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라는 건데, 오른쪽에 힌트를 주고 있죠. 즉 두 카테고리의 스펙트럼 반응, 스펙트럴 리스폰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나무라, 그러니까 식물이라 할지라도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럴 리스폰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앞에서 우리가 리뷰했던 것처럼 스펙트럴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들이 파장대역별, 이 그림에서는 수평축이겠죠. 파장대역별 그 반사되는 정도가 그 수직축이 반사되는 정도겠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선 그 두 개의 종류의 커브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실선으로 된 것이 deciduous가 바로 그 낙엽수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coniferous tree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침엽수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커브는 침엽수의 반응 곡선이고요. 실선은 낙엽수의 반응 곡선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0.4에서 0.7에 이르는 요 부분, 즉 아랫부분이죠. 앞에 부분, 그 수평축에 이 부분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영역 파장대죠. 0.4부터 0.7.
그 가시 영역 파장대에서는 요 두 커브가 그냥 겹쳐 있어요. 구분도 안 되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름에는 초록색으로 둘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어느 게 침엽수고 어느 게 낙엽수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0.7 마이크로미터 이후 부분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그 근적외선 Near Infrared Part죠. 반응 곡선의 높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deciduous tree들이 coniferous tree보다 훨씬 더 적어도 한 10% 이상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레드로 봤을 땐 더 밝게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나무의 그 두 가지 유형이 스펙트럼의 가시 영역을 사용한 육안 또는 이미지에서 녹색으로 유사하게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유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같은 그러한 그 값으로 나타나서. 그렇지만 두 종류가 입사 방사선의 그 상당한 부분을 반사하고는 있지만 근적외선에서는 명확하게 분리된다는 것을 이 반응 리스폰스에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펙트럴 리스폰스에서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0.8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여기 부분이죠. 0.8 마이크로메타 파장 주변을 측정하는 그런 어떤 흑백 적외선 필름이 있다면 아주 명확하게 밝은 부분은 낙엽수 부분이고, 그리고 좀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은 침엽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요 대상들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리모트 센싱을 직접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대상들의 이런 스펙트럴 리스폰스를 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설명이 좀 되긴 됐지만 그 여러 개의 파장대역을 우리가 그 전자적인 감지에서는 따로따로 측정한다고 했는데요. 즉 다양한 파장 영역 또는 그 채널을 컬러 이미지로 조합을 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개별적 이미지를 따로 검사하는 것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앞으로 살펴보게 될 대부분의 전자적인 감지 장치 센서들은요, 멀티 채널 센서를 사용합니다. 즉 다양한 채널로 서로 다른 파장대를 측정해요. 그런데 즉 상이한 파장을 나타내는 이미지에 서로 다른 채널들을 결합함으로써 상이한 채널 간의 반사율의 조합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금 여기 써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요 아래쪽에 그 동일한 데이터를 하나는 그 흑백으로 설명한 거 디스플레이 해본 거고요, 하나는 컬러로 해본 겁니다. 즉 밴드 1과 밴드 2와 밴드 3 서로 다른 파장대를 그냥 따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이 3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흑백 3개를 합쳐서 하나는 레드로, 하나는 그린으로, 하나는 블루로 섞어준 컬러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즉 서로 다른 채널들의 그 조합을 우리가 여기선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예를 들면 지금 그 제일 왼쪽 거를 블루, 사실 그럴 거예요. 이게 그 RGB가 밴드 3가 레드, 밴드 2가 그린, 그리고 밴드 1을 그 레드, 그러니까 블루로 해서 지금 컴바인 한 건데, 그건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RGB라고 할 때 이 왼쪽 이미지에서 가만히 보면 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의 밝기 값이 나머지 두 개의 밴드에서보다는 조금 밝게 표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놓고 분석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컬러를 코딩을 딱 해놓고 나면은 특별하게 푸른빛을 띠는 곳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요번 다른 두 개의 채널보다 요 밴드 1에서 그 부분이 특별히 밝다라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또 오른쪽에서 특별하게 붉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저기 있어요. 걔는 어떤 그 의미를 갖겠어요? 요 세 개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밴드 3를 가만히 보면, 즉 이 부분이나 오른쪽 중간 부분에 붉은색이 나타난 이유는 오른쪽 중간 부분의 밝기 값이 다른 두 개의 채널보다 이 친구가 밝아요. 그죠? 바로 그렇게 색깔을 통해서 이 서로 다른 채널들 간의 그런 그 조합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즉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컬러풀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 색깔이 갖고 있는 정보는 특정 밴드와 다른 밴드와의 밝기값 비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좋고요. 또한 사실 우리 눈에도, 즉 보통 이런 그 영상 해석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눈이 회색 톤의 밝기값 변화보다는 그 색깔 변화에 더 예민하게 우리가 감지를 해요. 뭐 흑백을 밝기값 변하는 거는 그냥 그 좀 변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밝기값 변화와는 달리 그 색깔이 변하면 확연하게 변했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항상 받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눈이 컬러 변화에 훨씬 더 예민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밝기값 변화보단.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멀티 채널을 그 컬러로 컴바인해서 조합해서 볼 수 있을 때 얻는 두 가지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